도대체 왜 매번 15분씩 늦게 출근하는 거야? 매번 아침에 조금씩 지각하는 사람들 꼭 있죠. 저도 많이 찔리는데요. 아침에 지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게으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제때 못 일어나서 늦는 분들도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은 잠이 드는 것을 방해하죠. 오늘은 완벽주의자들이 잠을 왜 못 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 지금은 잠을 잘 자더라도 언제든지 잠으로 고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리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기들 중에는 주변이 시끄러워도 무심한 아기가 있고 작은 변화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아기도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게 태어난 것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성장하면서 안정감을 못 느끼거나 놀라는 일이 많아지면 뇌의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가 과도하게 발달되어 작은 일에도 불안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통과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을 피하려고 드는데요. 남들에게는 별것 아닌 자극도 본인에게는 큰 고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예민하게 계획하고 예측해서 나에게 생기는 자극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쉽게 완벽주의자가 되죠. 실패나 변수가 생겼을 때 생기는 고통과 자극을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느끼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어떻게 저희 마음대로 흘러가나요? 당장 10분 뒤에 일만 제대로 안다고 해도 저희는 주식으로 수십억, 수백억의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들도 서서히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계획들이 늘어나게 되고 실패하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되죠. 완벽주의와 예민한 성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듯 완벽주의자들은 예민한 자극 반응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예민함은 잠을 자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요. 넌 못 지나간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생각과 몸의 반응들은 모두 머리와 몸을 각성시킵니다. 수면 호르몬이 나와도 각성 수준이 높으면 수면 호르몬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잠을 설치게 되죠. 스트레스를 피해서 완벽해지려다가 오히려 잠을 설쳐서 더 늦잠을 자게 됩니다. 저도 예민함으로는 한가닥 하는데요. 의외로 주변에서는 저를 무던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예민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것만 같지만 의외로 저처럼 예민함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끙끙거리면서 해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둘 다 잠자는데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민함을 줄여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당장 잠을 못 자서 힘드신 분이라면 예민함을 줄이기보다는 잠을 방해하는 수면 습관 3대장을 먼저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세 가지 습관에는 첫 번째, 자기 전에 침대에서 휴대폰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카페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술, 담배를 줄이는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도 잠이 잘 안 오고 좀 더 확실하게 잠을 자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예민함을 낮추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저는 효과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히 예민한 부분을 찾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유독 더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를 예로 들자면 누구는 먼지가 조금만 쌓여도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누구는 조금만 물건이 흐트러져 있어도 참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서로가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예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민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는 포인트를 알게 되면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거나 혹은 그것으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부족하다고 특별히 더 뭐라고 하거나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상대 탓을 덜하게 되죠. 두 번째, 예민함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민하신 분들은 완벽주의자가 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이런 완벽주의자는 상황을 흑백으로 보는 성향 또한 강하게 되는데요. 중간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민함에 대한 부분도 아예 예민함이 없는 무던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크죠. 예민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보완이 될 뿐이죠.
예민함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생각은 오히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의 예민함이 너무 지나치지 않게 보완한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예민함은 나의 장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함이 나의 에너지를 빨리 소진시켜서 문제지, 내가 에너지만 충분하다면 남들보다 더 섬세하고 완성도 높은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민함의 장점은 살리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구는 부분만 보완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 생각과 감정은 흘러간다. 막으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낸다. 한껏 예민해진 상태가 되면 온갖 잡다한 생각과 감정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바꾸려고 하면 끝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뭘 더 해서 어떻게든 몰아내거나 싸우려는 태도가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듭니다. 생각과 감정의 기본값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때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라집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나의 관심을 먹고 더 커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목받지 못한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할수록 더 많이 생각이 나는데 어쩌란 말이지? 말로만 하면 오히려 더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언어로 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하나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머릿속에 커다란히 큰 생각 상자가 펼쳐져 있다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배경에는 맑은 푸른 하늘이 있고요. 여기 상자 위로는 나의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쌓여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의 생각들이 날아간다고 그려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머릿속 상자 위에 그 생각이 있다고 그려보고 딴 사람의 생각을 보듯이 관찰해 보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는 생각은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내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한 발 떨어져서 남 이야기처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 예민함이 폭발할 때 쏟아지는 걱정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잡다한 생각들은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저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불안한 예측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바꾸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몸을 바꿔서 예민함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민한 건 내 생각과 성격인데 왜 몸을 바꾸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뇌과학의 추세는 생각이 아니라 몸을 바꾸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생각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이미 된 사실이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위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지면 심장이 빨라지기도 하고 반대로 심장이 빨라져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앞뒤 관계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실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간에 당장 나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몸과 감정이 서로 연결되어 양쪽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몸을 바꿔주면 예민함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방법은 호흡을 통해서 몸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하는 호흡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호흡을 참고 8초 동안 숨을 내뱉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처음 이 호흡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호흡량이 적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죠. 꼭 이 시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에 꽂혀서 4초, 7초, 8초에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몸이 더 경직될 수도 있어요. 내 호흡량이 부족하고 난 7초를 참기 힘들다면 2, 3초 정도 들이마시고 4초 정도 참고 5, 6초에 걸쳐서 내뱉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2배 더 많은 시간을 내뱉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시더라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잠이 안 오거나 자다가 깼을 때도 쉽게 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무거운 이불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무거운 이불을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몸을 누르는 압력이 안정감을 주면서 몸이 이완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아기들이 포대기에 감싸져서 싸매졌을 때 울음을 그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이건 제가 효과를 많이 봐서 제가 직접 제품까지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댓글 상단에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을 관리하는 것과 몸을 관리하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 확실히 몸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예민함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과정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의외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결과도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상태가 좋아지는지 그대로인지 알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예민함을 고쳐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몸을 이완하고 바꾸는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예민함을 탁월함으로 바꾸시는 분들은 확실히 예민함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가 않으니까 힘이 들더라도 계속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중 대표적인 어려움이 바로 잠을 자는 것인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잠을 못 자면 예민함과 불안함은 더 커지게 됩니다. 뇌에서 이 불안을 제어하는 신호가 잠을 못 잘수록 먹통이 되거든요. 그러니 잠을 자는 것이 불편한 분이라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자들은 불안을 크게 느끼는 예민한 사람들이 많다. 불안감으로 생각이 많아지면 잠을 자기 힘들어진다. 두 번째, 생각으로 예민함을 낮추는 방법 3가지. 특별히 더 예민한 부분을 찾는다. 예민함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은 흘러간다. 막으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낸다. 세 번째, 몸을 이완시켜서 예민함을 낮추는 2가지 방법. 478 호흡법으로 몸을 이완시킨다.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잔다. 예민함으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은 당장 478 호흡법 먼저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몸의 긴장감을 많이 낮춰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부디 꿀잠 자시길 바랍니다.